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야. 여러분, 이 말 영화 속 대사라고 넘기겐 고려 후기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문장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권력은 왕의 손에도, 조정의 손에도, 심지어 군대 전체의 손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권력은 혁명을 성공시킨 단 하나의 사조직, 그리고 반역을 실패로 끝내지 않기 위해 왕조 위에 또 하나의 왕조를 세워버린 괴물 같은 조직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 사조직 하나가 군대는 물론 경찰, 정보기관, 재정, 치안, 외교까지 국가 기능의 절반을 장악한 나라를, 왕은 존재했지만 왕이 아니었고, 조정은 있었지만 결정권이 없었고, 국가는 있었지만 국가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하나회가 조금 세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은밀했고, 훨씬 폭력적이었고, 훨씬 더 국가 그 자체에 가까웠습니다. 이 기괴한 나라, 이 이상한 체제, 이 충격적인 권력의 구조, 그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왕을 감시하고, 왕을 폐위하고, 왕이 도망치면 자신들이 고른 사람을 새 왕으로 세운 사조직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방,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사병국가 삼별초. 오늘 우리는 이 두 조직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고려 왕조 위에 올라탔으며 마지막엔 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무신정권은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 역설, 무신정권의 혼돈, 살아남는 자가 지배자인 시대. 1150년에서 1180년대의 고려 정치 상황은 말 그대로 혼돈이었습니다. 정중부가 권력을 잡자 경대승이 그를 제거합니다. 경대승이 죽자 이민이 등장합니다. 이민은 다시 내부 무신에게 피살됩니다. 10년 넘게 집권자가 살아남은 사람이던 시대. 왕은 존재했지만 정작 왕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문신 귀족들은 이미 정치적 힘을 잃었고, 군사력은 각기 다른 무신 집단에게 분산되어 국가 통제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 혼돈의 정점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충원입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민 모두 군 전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군은 서로 다른 세력으로 흩어져 있었고, 한 명이 군 전체를 통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최충원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군대 전체가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는 핵심 조직을 만들자. 이 전략에서 태어난 조직이 바로 도방입니다. 도방의 특징, 비공식 조직, 공개적으로 존재해서는 안됨. 최충원 개인에게 충성, 인사권을 통해 세력 확장, 내부 충성도 매우 높음. 하나회와 비교하면 공식적으론 존재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하지만 도방은 하나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도방이 실제로 한 일, 국왕 폐위 명종 축출, 왕 옹립 신종 즉위, 문신 숙청, 정적 암살 구금, 도성 치안 장악, 지방 군사력 통제, 재판 개입. 도방은 왕조의 정치 기능 전체를 장악한 사조직이었습니다. 최충원이 60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했던 이유는 그의 정치력이 아니라 왕도 손댈 수 없었던 무장 조직 도방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권력은 왕에게서 사라지고 조직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방의 정치, 왕 위의 선 권력. 최충원이 집권하던 시기 왕은 명목상의 존재가 됩니다.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와 결정은 국왕에게가 아니라 최충원에게 먼저 올라갔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도방이 반대하면 그 명령은 즉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도방이 사실상 국가의 최종 승인 기관이었던 셈입니다. 왕이 도방을 견제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지만 도방은 즉시 반란을 준비했고, 왕을 지지할 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 사후 새 시대의 주인공은 도방이 아니었습니다. 도방을 능가하는 더 거대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최충원이 죽고 그의 아들 최후가 집권하자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도방은 정치 감찰, 왕 감시, 정적 제거에는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국가 단위의 전쟁과 전국적 치안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몽골 침입. 몽골이라는 압도적 군사력을 앞에 두고 기존 고려 중앙부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문신 관료층은 전쟁 경험이 전무했고 고려의 군사제도는 이미 껍데기였습니다. 최후는 꺾이지 않습니다. 왕도 믿을 수 없다. 조정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군대를 만든다. 그 결단의 산물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의 탄생, 사병국가의 출현. 삼별초는 이름만 보면 단순한 세 개의 군대처럼 보입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하지만 실제 삼별초는 육군, 해군, 기동군, 특수부대, 치안, 정보, 재정, 민정까지 모든 국가 기능을 수행한 중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삼별초의 수장은 최후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최씨 가문의 명령이 고려 왕의 명령보다 우선했습니다. 삼별초가 담당한 일, 전국 치안 유지,
지방 군사 통제, 몽골과의 전면전, 항구 해로 물자 통제, 군수 보급, 정보 수집, 외교 교섭, 세금 징수, 민정 관리. 이 정도면 군대가 아니라 정부였습니다. 도방 vs 삼별초.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도방, 최충원 사조직, 정치 왕 감시 중심, 쿠데타 감찰 전문, 수도 기반 네트워크, 최충원 하나회. 삼별초, 최후 사병국가, 국가 기능 절반 담당, 군사 치안 민정 모두 장악, 광범위한 군사권, 최씨 왕조의 국방부 경찰청 정보기관. 이 두 조직이 동시에 존재한 시기 고려는 사실상 이렇게 두 나라였습니다. 왕은 국가의 상징이었지만 국가의 실질적 운영자는 최씨 가문과 그 사조직이었습니다. 한국사 전체에서 이런 두 국가 체제는 단 한 번뿐입니다. 삼별초 항쟁왕보다 강한 조직의 반란. 고려 왕조가 몽골과 화친을 결정하자 삼별초는 즉시 반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충절이 아니라 조직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화친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해체되는 조직은 당연히 사병 조직 삼별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왕의 명령 거부, 세왕 옹립, 우리가 진정한 고려라고 선언하며 독자 항쟁 시작했습니다. 항쟁의 흐름 1. 강화도 군기고 탈취. 2. 진도로 이동 독자 정부 운영. 3. 제주도로 이동 마지막 항전.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에서 군사, 재정, 민정, 외교를 모두 자체 운영했습니다. 완전한 독립 정권이었습니다. 왜 사조직 국가는 지속될 수 없었는가? 삼별초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합니다. 표면적 이유 1. 몽골 고려 왕실의 협공. 2. 최씨 정권 붕괴 정통성 상실. 3. 조직 과잉 팽창 통제력 약화. 본질적 이유는 국가 기능을 사조직이 독점한 체제는 구조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입니다. 삼별초는 국가가 아니었고 왕조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화친이 선택되는 순간 역사적 과잉이 되었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판 하나회의 국가를 넘어서다. 오늘 우리는 도방과 삼별초라는 한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왕을 감시했고 왕을 폐위시키고 국가 기능의 절반을 대신 운영했으며 왕조가 항복하자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새로운 고려를 만들려 했습니다. 도방과 삼별초는 그 어떤 시대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은 한국사 유일의 사조직 국가였습니다. 무신 정권은 폭정의 시대가 아니라 사조직이 국가를 압도한 시대, 왕조 위에 또 하나의 왕조가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